내년 토론토 집값이 30%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는 0.5%가 올라서 기준금리가 3.75%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토론토 내년 집값 30% 폭락 경고, 전문가들 내년 봄까지 하락 지속될 것. 성지혁 기사님이 만든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토론토 주택시장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실제로 집값 피크를 친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데는 20%, 조금 빠진 데는 5%에서 10%까지 빠졌다고 알고 있고,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올해 들어서 파산율이 30%나 급증했고, 기업체들은 감원 조치에 들어가고 있고, 불황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경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새벽에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는 0.5%, 3.75%가 되었습니다. 다들 0.75 온다 올린다 그랬었는데 유일하게 RBC에서만 0.5% 올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RBC에서 요즘에 계속 미는 게 내년 3월까지 정말 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계속 꾸준하게 밀어서 대단하다 싶었는데 유일하게 마친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금리는 올릴 수 있죠. 금리 올릴 수 있고, 경기가 너무 지금 화랑이고 인플레이션 너무 세다 보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문제는 속도입니다. 속도. 이게 만만히 오르면 경기 침체 충격도 완만하게 오는데 지금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데, 이 역사상 보면 두 번째입니다. 이게 1994년에서 95년 때 0.5에서 3%까지 거의 반년 만에 단기간에 완전히 급등을 시킨 거에 비해서 이 역대 두 번째 속도예요. 지금 0.25%에서 3.75까지를 거의 1년 만에 지금 여섯 번째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도 0.5일지 0.25일지, RBC에서는 0.25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멈출 것 같다. 4%에서 멈출 것 같다 예측을 했고요. 더 많이 올릴 거다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경기 충격이 지금 굉장히 센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개인도 아주 직접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경제 약한 고리들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기업보다는 소기업들, 자영업자들부터 지금 크게 영향을 받을 거고, 자영업자들부터 아마 감원이 시작이 돼서 내년 봄까지는 상당수의 어떤 실업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기관도 있었죠. 제가 저번 기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준금리 올렸으니까 이런 충격이 확실하게 나타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RBC에서 나온 리포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자, 하우징 붐이 이끌었던 정말 이 자산의 증가는 is over, 끝났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3.9 트릴리언, 이게 4천조입니다. 4천조. 단위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4천조가 순자산이 생겼다고요. 부동산도 올랐고 주식도 올랐고, 그 외에도 많은 자산이 있죠. 금 가격이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들, 제가 모르는 원자재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4천조나 되는 그런 순자산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는 반대로 이제 900 빌리언은 이게 900조입니다. 900조의 자산이 지금 이미 사라졌고,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3 트릴리언만 남은 거잖아요. 거기서 1.6 트릴리언이 내년 초까지는 아마 날아갈 거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저는 부동산만 생각해서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순자산의 반이 날아갈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주식, 그 외에도 순자산들이 지금 굉장한 손실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또 RBC입니다. RBC. 내년 봄까지는 순자산의 거의 반이 날아갈 거다. 부동산은 반이 날아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세히 또 볼게요. 900조가 순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부동산에서 900조의 손실이 났고 5.4% 정도 빠진 거라고 해요. 이게 900조 단 되는데, 앞으로의 내년 봄까지는 순자산이 3천조에서
지금 1,500조가 순자산이 없어질 것으로 지금 RBC는 예측을 했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자, 이 올 초에 이 까만 좀 짙은 파란색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고 노란색은 stocks and bonds 그리고 다른 뭐 캐시나 디파짓에 대한 자산인데요. 이 자산 올 초에 피크를 찍었고 당연히 캐시나 디파짓 같은 경우는 줄긴 하지만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주는 게 노란색 보시면 스탁 마켓은 가파르게 지금 줄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가파르게 줄다가 내년 2쿼터 때는 아마 피크를 찍고 가장 최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스탁 마켓은 뭐 여전한 것 같은데 부동산 확실히 증감이 있네요. 근데 캐시나 이런 것들도 크게 증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죠? 전체 순자산의 시장에 굉장한 타격이 올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토론토 집값이 30%나 폭락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근원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리포트인가 보니까 자, 토론토 스타입니다. 토론토 스타. 사실은 크게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언론사기는 해요. 정론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리포트도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30% 폭락할 것 같고 그 외에도 큰 충격이 올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그 기사는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걸 요약한 다른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CNP라는 기사에서 요약을 한 거예요. 필립 크로스라는 사람이래요. 전직 이코노미스트였고 이제 좀 굉장히 높은 직위를 했던 분이고 지금은 맥도널드 로우레이 인스티튜트라는 사설 그 기관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30% 떨어지고 30% 폭락이 올 것 같고 핫한 지역,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역은 40에서 50%까지 하락이 올 것 같다. 이 정도면 굉장한 폭락이죠. 폭락 및 크러쉬라고 표현해죠. 엄청난 폭락이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한 분의 개인 의견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뭐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 수도 없고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밴쿠버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를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침체 늪에 빠진 밴쿠버 신규 분양 시장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 더 프로빈스 부동산 업체인 데서 나왔대요. 지금 신규 분양이 작년에 비해서 72%가 폭락했고요.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89%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분양 건수가.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저는 이제 신규 분양 그런 것들을 많이 신청을 해놔서 저한테 이메일이 계속 날라오는데 지금 써리 같은 데서도 지금 미분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뭐 만약에 사면은 뭐 선물도 많이 주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는 2년치 그 트렌지 패스를 주는 데도 있었고 어디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선물들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에서 나오는 현상들인데 그게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가 붙었구나. 그리고 확실히 지금 확실히 시장이 너무 안 좋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이미 기사가 났고 시간이 되면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밴쿠버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다른 데서 나온 기사도 있는데 제가 편하게 그냥 한국 기사로 인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밴쿠버 부동산 시장 중국인 관심도 여전히 높다. 많이 관심이 있었었는데 팬데믹 때 확 줄었다가 다시금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나온 이 시점이 굉장히 이제 절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할게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부동산 사기가 쉽지는 않죠. 지금 외국인 취득세가 20%,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더 높였어요. 그러다 외국인이 사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를 보면 부동산 침체가 오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고 지금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단순히 부동산만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뭐 집을 레노베이션 하는 분들, 거기에 퍼니처들, 가전제품들
그 외에 정말 많은 업체들, 그 외에도 뭐 변호사라든지 뭐 주는 아니겠지만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 그 주변으로 일어나는 정말 많은 업체들, 많은 경기가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에서는, 여러 정부 기관에서는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약간 더 불을 지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 그런 외국인 취득세가 당장 떨어질 수 없겠지만 이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중국인들한테 다시 또 시장을 약간 오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절묘하다고 느낀 게, 이게 보면은 지금 시진핑이 3기 지금 연임이 됐잖아요. 그래 독재가 시작됐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막 시위가 막 발생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입니다. 태자당은 그 부모님이 공산당에서 중국에서 이제 고위직 했던 사람들인데, 요번에 태자당이 시진핑이 거의 장기 집권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상하이방하고 공청당이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상하이방하고 공청당이 주가 되는 지역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이 지역하고 그 남부 지방들이거든요. 근데 그쪽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독재가 시작이 되면 중국에 살기가 너무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좀 만만한 미국은 지금 못 가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중국 대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호주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고, 영국을 가자니 영국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영국 지금 파운드가 지금 완전히 폭락하고 있으니까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곳에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기사가 나는 게 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좀 더 캐나다 시장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완전 뇌피셜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정말 토론토 집값 폭락한다는 얘기, 그리고 또 기준금리 또 인상된 거, 그 외에 기사들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흐린데요. 앞으로 이런 날씨 계속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